일본 여성들은 감정 표현이나 리액션을 조금 더 부드럽고 긍정적이고 파이팅!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여자들은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어디 한번 해봐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여자와 일본 여자가 있습니다. 어떤 이성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모든 조건이 동일해. 그쵸? 99.9%가 일본 여자를 선택하더라고요. 일본 사회에서 재혼 문화에 대한 인식이 한국보다는 덜 보수적이다. 이혼 경험 자체를 크게 감점 요소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남이라서 더 인기 있다. 이건 한국 여성들은 반대로 이혼남을 좀 꺼리는 경향이 강하게 있죠. 그래서 노처녀가 늘어난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비혼이나 만혼이 늘어난 것이지. 근데 제가 현장에서 좀 느끼는 거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의 현실판 신데렐라 만들기 유튜브 채널과 소개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한국 여성이 아닌 일본 여성에게 호감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한국 여성들에게 지친 걸까요? 뭐 집값, 전세, 월세, 육아 비용 이런 거 다 고려하면 감정만으로 내가 이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 안 돼요, 그게. 그냥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 기준을 말하는 건 욕심이라기보다도 불안을 관리하는 그냥 방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반대로 일본 여성들이 영원부터 시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화적인 차이도 있긴 하지만 개인 선택의 문제도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일본도 경제력 당연히 중요하게 보죠. 근데 표현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자가 이제 한국 여자는 좀 직설적으로 관계 중심으로 말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그냥 팩트, 팩트 꽂는 거. 이걸 한국 여자들이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외국 여성에게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단순히 한국 여성에게 지쳤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기대치와 소통 방식의 차이다.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한 조건이야. 한국 여자와 일본 여자가 있습니다. 어떤 이성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동일해. 모든 조건이 동일해. 국적만 달라요. 아, 그쵸? 제가 이 인터뷰 질문을 받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물어봤는데 99.9%가 일본 여자를 선택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일본 여자가 더 순종적이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더 잘 따라줄 것 같다. 그래서 선택을 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일본의 여자가 더 그렇게 이미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본인, 즉 남성분이 자신의 어떤 관점으로 결혼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꼭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이 조건과 현실 중심으로 빠르게 대화하는 반면 일부 남성들은 감정적인 안정이나 인정받는 느낌을 더 중요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어떤 여성의 문제라기보다도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이혼한 한국 남자에게 호의적이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근데 좀 이 질문은 조금 조심스러운 게 단편적인 사례를 전체 분위기로 좀 이야기하는 게 제가 솔직히 조금 조심스럽고 그분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선 일본에서는 이혼한 한국 남자에게 호의적이다라는 말은 일부 상황에서 맞을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일본 사회에서 재혼 문화에 대한 인식이 한국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이다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이혼 경험 자체를 크게 뭔가의 감점 요소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남이라서 더 인기 있다. 이건 또 아니고. 그래서 이건 과장일 뿐이고 관계에서 중요한 건 국정이나 이혼의 여부가 아니라 개인의 태도와 관계를 대하는 그 방식이 이제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현상이 있으면 이유는 더 현실적이다. 예를 들어 한국 남성이 일본에서 만날 때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데 아니면 단순히 서로에 대한 문화적 호기심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나는 한국 사람이고 일본 여자야. 근데 일본에 대한 문화나 이런 거에 궁금증이 더 생길 수 있잖아요. 좀 궁금하고 설레이고 약간 그거부터 원래 연애는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이 이제 좀 생겨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국 여성들은 반대로 이혼남을 좀 꺼리는 경향이 강하게 있죠. 결혼을
리스크 관점에서 많이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상황에 조금 맞아떨어진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일본 여자든 한국 여자든 태국 여자든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고, 이혼 여부나 국적 같은 외부 조건보다 관계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더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 기준에서 한국 여성과 일본 여성을 비교했을 때 한국 여성이 질 수밖에 없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도 제가 생각을 되게 며칠 했어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질문 자체가.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여성이 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보이는 방식하고 선택 기준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기준인데요. 한국에서는 결혼은 현실적인 어떤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산이나 직업, 안정성 같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좀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이게 현실이에요. 이걸 안 보면 솔직히 결혼을 못 해. 그냥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감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죠. 특히 남자 입장에서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리액션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약간 일본 여자 일본 여성들은 감정 표현이나 리액션을 조금 더 부드럽고 긍정적이고 막 "화이팅!"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여자들은 좀 솔직하고 팩트 말하고 직설적이고 어디 한번 해 봐." 약간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인제 단점이라기보다도, 다만 연애 초반에는 편안함보다 기분 좋음이나 이런 설레임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차이가 체감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혼 정년기에 대한 인식인 것 같아요. 한국은 사회적으로 좀 정해진 타이밍에 딱 결혼을 해야 되는 압박감을 다 갖고 있어요. 잠깐! 역대급 부동산 규제 속 뇌집 마련 막막하시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망고쌤의 명확한 대처법 무료 강의와 특급 전자책 3종 세트를 지금 무료로 드립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똑같은데, 그래서 관계가 일정한 그 시점이 되면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그냥 연애의 연수, 그러니까 "얼마나 몇 년 사귀었어? 10년 사귀었어." 그러면 이제 결혼 슬슬 해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그거보다 조금 비교적 속도가 느리고 개인의 선택을 더 길게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부담 대 여유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경쟁이 아니라 시장과 기준이 다른 것에 좀 가까운데요. 한국 여성들은 더 현실적인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고, 일본 여성은 상대적으로 감정과 흐름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더 낫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 처음부터 얘기한 그 메타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조건이 명확한 관계가 솔직히 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난 이런 스펙 가진 사람 만나고 싶어."라고 인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감정의 흐름이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편안함 그리고 설레임 이런 거 중요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과 가치관의 문제다. 그래서 선택은 항상 비슷한 방향의 사람끼리 이루어진다. 결에 맞는 사람, 한마디로. 나와 결에 맞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비교가 아니라 정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접하거나 30대 이상 여성의 상담 사례 중 가장 충격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충격적인 사례는 사실은 조건이 너무 완벽하신 남녀분이 계셨어요. 근데 관계가 완전 무너진 경우였는데, 30대 중반 여성분이셨고 저랑 아는 지인이었고, 직업도 노무사, 외모도 너무 관리가 잘 돼 있고 키 크고 날씬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 그래서 본인 기준도 굉장히 명확했어요. 똑똑하시니까 본인이 알더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연봉, 직업, 자산 등의 현실적인 조건을 좀 꼼꼼하게 보셨고, 그래서 남자분을 서울대 법대 변호사를 만나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굉장히 또 그분도 잘났죠 당연히. 그래서 둘이 잘난 사람끼리 결혼을 했다 결국엔. 그래서 인제 만났는데 그분들을 겉으로 봤을 땐 몰랐어요. 왜냐면 너무 잘난 두 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잘 살까?' 막 결혼식도 막 휘황찬란하게 하고. 근데 대화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결국 1년 만에 이혼의 소송을 밟습니다. 근데 남자분이 변호사였잖아요. 이혼 소송을 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인제 이게 호러극이 됐어요. 그래서 인제 여자분의 그런 말투와 뭐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을 다 녹음해 놓으셨더라고요 남자분이. 왜냐면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 너무 잘 알아 변호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친구의 이혼 소송 전문가를 불러서 결국엔 이혼 소송을 하고 끝냈는데 그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대화가 너무 적었던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하니까 알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본인 상대방은 그냥 나에게 독심술을 펼쳐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지? 아 저 사람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약간 이렇게 다 생각을 그냥 마음속에 정리를 하고 내뱉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가 전혀 안 됐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과 방식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나를 좋아해서 만나는 건가? 조건을 통과해서 만나는 건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관계가 점점 끊어지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인제 얘기를 했던 건 그러니까 저보다 더 언니셨는데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걸러낸 것 같다." 아무래도 너무 조건 좋았잖아요. 남자분이셨고. 근데 그런 게 좀 중요한 차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조건은 당연히 필요하죠. 저도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검증, 통과, 뭐 결혼 이 순서로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3 번의 만남에서 조건 질문을 최소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대화가 되는지 감정적으로 편안한지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두 번째는 조건이 질문이 아니라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 관찰을 해요. 저는 참고로 운전을 할 때 아주 관찰을 합니다. '이 사람이 브레이크 언제 밟아? 깜빡이 들어가나? 약간 안전벨트 잘 매는지, 이 사람이 욕하는지, 담배를 피는지.' 거기서 다 나와요.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사람 청결 상태가 솔직히 좀 궁금하잖아요. 화장실 갔다가 손 안 씻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차의 상태를 보면 어느 정도 나와요. 차가 더럽다.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손 안 씻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 안 변해요. 결국엔 안 변하고 그냥 차가 더러우면 내가 치워줄 생각해야지 결국 안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관찰을 초반에 물어보지 마시고 관찰만 하세요, 관찰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이 새끼 어떤 새끼인가.' 이런 딱 머릿속에 잘 이제 기록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는 아까 그 사례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대화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대화가 너무 중요해요. 대화가 어떤 대화든 정말 이상한 대화 아주 그냥 뭐 별소리 안 해도 "내가 오늘 뭐 어떤 뭐 사업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 너무 별로였어." 막 이런 얘기라도 매일매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대화가 없으면 결국 관계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꼭 대화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국제 결혼이 관심받고 유행하는 지금 노처녀 여성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표현이 조금 자극적이에요. 노처녀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인제 약간 사실관계를 분리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국제 결혼이 유행해서 특정 집단의 여성이 결혼을 못하게 되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개인 선택의 결과고 한쪽이 늘어난다고 해서 다른 쪽이 자동으로 밀려나는 단순 경쟁의 구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제 결혼이 확실히 증가한 건 맞아요. 제 주변에도 한국 사람만 이렇게 결혼을 해서 커플이 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그 이유는 한국 여성의 문제라기보다 선택지가 너무 다양해졌어요. 우리가 해외 경험도 옛날보다 훨씬 많이 하죠. 해외 여행도 많이 가죠. 문화 교류도 훨씬 많아지고 유튜브에서 좀만 쳐도 뭐 이탈리아 뭐 문화만 쳐도 뭐 다 나오고 여자만 쳐도 엄청 많이 나오죠. 가치관의 변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다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처녀가 늘어난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비혼이나 만혼이 늘어난 것이지 단순히 그냥 못해서가 아니라 '난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좀 느끼는 거는 현실적인 이유가 조금 따로 있긴 한데 첫 번째는 기준과 기대치의 변화예요. 과거보다 여성들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어요.
솔직히 요즘엔 졸업하고 나서 그냥 백수로 지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다못해 인플루언서라도 해요. 그냥 막 아시죠? SNS에 막 이렇게 "나 예쁘지." 약간 이런 거라도 하지 솔직히 그냥 뭐 백수처럼 집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성들의 경제적인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또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타협적인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싫어. 꺼져."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좀 피로해. 좀 귀찮아. 좀 귀찮아요. 연애 과정에서의 그 모든 과정 있죠. 갈등, 뭐 내가 조건도 막 비교해 스펙도 보고 반복적인 그런 만남 속에서 오는 피로감이 상당하거든요. 솔직히 집에서 그냥 퇴근해 가지고 맥주 한잔 하면서 침대에서 벌러덩 누워 가지고 OTT 보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이보다 행복이 없어. 여기가 천국이야.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막 과정을 겪고 막 싸움도 있고 물론 즐거움도 있지만 이게 과정을 겪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피로하고 그리고 타이밍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연애는 개인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시기와 의지가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어긋나면서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국제 결혼 때문에 누군가가 밀려난다 이런 건 아니고 자체가 결혼 시장 자체가 다양해지고 기준이 세분화됐다. 그래서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하는 구조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보셨을 때 결혼이 어려운 성격적 특징은 무엇인가요? 나를 너무 몰라요. 내 스스로를 몰라.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저는 그 싫어, 싫어 리스트를 꼭 작성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 유미의 세포라고 혹시 드라마 아세요? 지금 3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2 시즌 2에 보면 싫어, 싫어 리스트가 나와요. 내가 어떤 걸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런 거를 리스트를 적어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본인을 잘 아는 사람은 이 싫어, 싫어 리스트를 다 적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 10 가지 적어요. 그중에 3 가지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라고 인제 적어서 남자를 만날 때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인제 볼 때도 속으로 생각하죠. '담배 피는 사람 싫어. 뭐 술 먹는 사람 싫어. 나 문신 있는 사람 싫어.' 그럼 그 3 가지가 해당되면 그냥 제끼면 돼요. 근데 그거를 몰라 본인이 뭐를 싫어하는지. 그냥 다 싫대. 남자가 뭐 양말을 뭐 이렇게 신는 것도 싫고 뭐 차 문을 안 열어주는 것도 싫고 막 여러 가지 싫은 게 100 가지예요. 그럼 남자 못 만나요. 그냥 비혼을 살아야지 어떡해. 담배, 술은 제가 기준을 딱 정한 건 일 주일에 2번 이상 먹는 사람. 왜냐면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음주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 주일에 한 번은 이제 오케이. 2번 이상은 너무 싫어. 문신 있는 사람을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3 가지를 빼고 저는 만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3 가지를 그러니까 다 틀려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뭐 날씬한 사람이 좋아. 어떤 사람은 뚱뚱한 사람이 좋아. 뭐 나는 키가 뭐 170 이상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인제 그건 다 틀리기 때문에 본인이 쓰세요. 피디님 당장 쓰세요. 결정사에서 여대 나온 여자, 딩크족, 워홀 다녀온 여성이 인기가 없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소개팅을 진짜 많이 해 보고 결정사도 다 가 보고 그래서 느낀 건 '특정 이력이 무조건 불리하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일부 남성들이 갖고 있는 선호와 충돌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고 첫 번째로 여대 출신의 경우에는 학력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남자들이 '이성 관계 경험이 적지 않을까 이 여자가?' 약간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선입견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제 친구들 중에서도 여대가 진짜 많아요. 서울에 여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친구들을 만나 보면 정말 케바케예요. 왜냐하면 여대이기 때문에 소개팅을 더 많이 해서 남자를 더 많이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인제 제 남동생 같은 경우에도 여대의 동생 쏘리. 나 여대 출신의 여자들을 더 많이 만났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이른 나이에 소개팅 업체나 결정사를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남자들의 니즈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내가 정말 해피한지, 정말 잘 살 수 있는 인생을 보여주는지 그런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대라고 해서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사람마다 다르다. 그냥 케바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딩크족인 성향인데
이거는 남성들이 인제 결혼을 하는 경우 상당수는 출산과 가족 계획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딩크족을 선호하는 여성은 애초에 이성 리스트에서 다 제외돼요. 다 제껴져. 그렇기 때문에 인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다른 것에 쪼끔 가깝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애기 안 낳을 거다. 그냥 연애만 하세요. 뭐하러 결혼을 해. 결혼할 필요 없어 솔직히. 애를 안 낳을 거면 결혼을 하지 마시고 그냥 즐기세요. 그냥 남자랑 즐기면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전 남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여자들은 경제력이 다 있기 때문에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굳이 나는 애를 안 갖고 그 상대방도 그것을 동의를 한다고 하면 결혼할 필요는 없다. 근데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애를 낳을 각오를 하고 비혼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좋아하는지 내가 동거를 해도 괜찮은지 이런 걸 정확히 본인이 아셔야 된다. 요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워홀 경험인데 아마 제 주변에 워홀을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워홀이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물론 저도 워홀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워홀을 간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일부에서는 뭐 자유로운 성향이 아닌가. '이 사람 날라리처럼 그냥 밖에 나가서 싸돌아다니고 그냥 아무 남자나 만나서 그냥 원나잇 하나?'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건 편견이고 '그런 한국의 정착의 의지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붙는 경우가 있긴 한데 사실이라기보다도 그냥 선입견, 약간 이미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문화를 당연히 거기 가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시야도 넓어지고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을 해 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이 넉넉해졌다.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아 그래.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였다가 남자친구 됐다가 여자친구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더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애를 많이 하라고 무조건 말씀을 드리는 게 연애를 안 하면요. 나에 대해서 몰라요. 연애를 통해서 나에 대한 그런 거를 많이 알게 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네, 나의 스트레스 방법 이런 거를 남자친구를 통해서 되게 많이 알게 돼요. 아마 연애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싫어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겪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걸 싫어했었어. 와우!' 약간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아냐면 연애를 많이 해 봐야 알아요. 집에서 방구석에서 OTT 보면서 이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세 가지 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선입견이고 그냥 편견이다. 그냥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 요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비혼주의였던 여성들이 왜 결혼을 원하는 여성으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너무 자주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보다는 상황과 경험이 쌓이면서 선택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현실 체감을 해요. 20대 때는 혼자 사는 게 너무 자유롭고 매력적이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리고 체력도 되고 계절 따라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먹을 것도 얼마나 많아요. 또 뭐 식욕도 오르죠. 그냥 있어도 그냥 행복해요. 그냥 20대? 너무 행복하지.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벤트가 넘쳐나고 도파민도 그냥 팡팡 터지고. 근데 30 대로 넘어가면 약간 달라지는 게 우선 주변 친구들이 한두 명씩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거기서 살짝 현타가 와요. 살짝 현타 오면서 관계의 밀도가 좀 달라져요. 혼자의 삶을 다시 보게 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게 세게 와요. 왜냐면 본인이 인제 외동이면 모르겠는데 형제가 있잖아요.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그분들이 다 결혼을 해서 가족들이 쭈루룩 서요. 그 장례식장 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근데 혼자만 본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혼자 서 있어. 거기서 외로움과 이 말을 못한 뭔가의 감정적인 게 정말 세게 와요. 그래서 비혼주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처음부터 확고하게 뭐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결혼을 다시 고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두 번째는 관계의 경험입니다. '굳이 결혼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 새끼를 내가 보좌를 하면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정말 잘 맞는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생각이 좀 바뀌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랑은 더 깊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 법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다.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혼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걸로 많이 바뀌는 것 같고, 세 번째는 나이가 들면 좀 안정적이고 싶어요. 변화보다는. 내가 안정적인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의 부모님은 이미 나이가 좀 드셨고 나의 형제들은 다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안정을 결혼해서 인제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엔 비혼이었는데 결혼을 해서 '난 좀 안정적인 삶을 좀 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예요. 여자들이 아무리 인제 경제력이 뛰어나고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가 있어도 어느 정도의 유리천장이 있긴 해요. 아예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구조로 인제 비혼은 가야 되잖아요. 나의 노후와 나의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군가 인제 그래도 형제가 있으면 좀 괜찮은데 외동이어서 본인이 아파. 그럼 아빠, 엄마가 가야 되잖아요, 보호자로. 근데 안 계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나의 보호자가 없어. 보호자가 스스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선 만약에 뭐 동거남이라도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끌고 가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현실적인 세게 인제 경제적인 부분과 이런 게 맞물리면서 비혼해서 결혼을 쪼금 생각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이 얼마나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서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경제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그래서 진짜 제발 여자고 남자고 재테크를 하세요. 왜 재테크 안 하죠? 그렇게 놀고 먹고 하면 결국 그냥 거지 되는 거예요. 이건 결혼과 안 결혼과 뭐 비혼과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재테크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본인이 연봉에 어느 정도 선까지 뭐 저축을 하든 재테크를 하든 투자를 하든 뭐 여러 가지 요즘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만 찾아봐도 투자에 대한 게 널리고 널렸어요. 자기가 어떤 걸 지금 잘 맞는지 이런 거를 지금부터 테스트를 하셔야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냥 재테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인제 혼자 살려고 하면 그냥 망이에요, 망. 그래서 옷도 살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히 '비혼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 재테크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거는 재테크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남자들에 비해서 여성들이 높은 조건과 다양한 요소를 까다롭게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자들은 신기하게 주변과의 비교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비교를 하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고 직장 생활에선 직장 동료들과 하다못해 지나가면서 여자를 봐도 '저 사람 되게 다리가 이쁘다.'면 내 다리를 봐요. 진짜 이상하게. 그냥 뇌가 그렇게 돌아가요.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직업군, 친구 뭐 사회적 위치를 기준으로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인제 판단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뇌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 비교들이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그냥 생각해 버려요.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그 기준이 높게 느껴지는 거죠. 뭐 다 비교하니까 그냥 온갖 것들을 다 비교해요. 저 지나가는 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비교를 해요, 그냥. 그냥 여자 뇌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천적으로 "여자는 이렇다."라고 인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면 아까 그 싫어, 싫어 리스트랑 똑같아요. 본인이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싫어, 싫어 리스트처럼 좋아, 좋아 리스트를 한 3개 정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비교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내가 연봉이 만약에 뭐 3천만 원이야. 그러면 남자도 3천만 원 이상만 그냥 됐으면 좋겠다. 그럼 3천만 원에서 뭐 스펙트럼이 엄청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나로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나. 그러니까 내가 연봉을 높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요. 내가 연봉 높여야 돼요. 왜냐하면 나로부터 출발하니까. 무조건. 내가 8천만 원짜리 남자 만나고 싶어. 가격으로 그냥 숫자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내가 8천만 원 남자 만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최소한 8천만 원 돼야 돼요, 연봉이. 본인이 이직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그 비교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의 좋아, 좋아 리스트를 한번 만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